네,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AI 어벤져스를 한 방에 모여가지고 AI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젠슨 왕, 저희 다 아시죠? 엔비디아 대표이사, 얀 레쿤도 있고, 제프리 힌턴도 있고, AI 대부들을 한 곳에 모여가지고 AI에 대해서 질문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AI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대부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AI가 여기에 시작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AI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될 것 같냐면요.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여러 차례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한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AI에 대해서 공부를 그냥 AI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정적이거든요. 재정적. 제가 전번에 오픈 AI에 대한 그 동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 동영상을 먼저 꼭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한계는 바로 기술적입니다. 과학 기술. 과학 기술의 이제 한계가 이제 느껴질 거라고 이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뷰 시작에서 이 누나분이 질문을 했거든요. 닷컴 버블하고 지금 AI 버블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젠슨 왕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첫 번째는 닷컴 버블에서는 쓸데없는 인터넷 선을 많이 깔았다.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이렇게 막 선을 이렇게 많이 깔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부분은 선은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젠슨 왕은 엔비디아의 대표이사인데요. 엔비디아는 GPU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우리가 만든 GPU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 계속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닷컴 버블하고 완전 차원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는 GPU가 지금 챗 GPT라든지 그림 그리는 AI에도 이제 많이 쓰지만 AI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AI는 지금 엄청 발전했다. 예전에는 그냥 질문에 대답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제가 그림을 못 그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사람이 지나가든 뭐 이게 어떤 뭐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든 차가 이렇게 AI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멈출지 아니면 뭐 오른쪽으로 갈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AI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만들 수 있을 때 거기서 필요한 하드웨어가 뭐냐? 우리가 만드는 GPU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죽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회사들은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커서라는 회사가 있는데 프로그래밍 코딩 회사가 있는데 실제로 돈도 잘 벌고 있고 AI를 잘 활용하는 회사다라고 했고 그래서 AI는 이제 병원, 회사, 연구소에도 진짜 사람 일을 돕고 있다. 크게 보자면 이제 AI가 계산해야 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리고 AI를 사용하는 양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GPU를 어디서 사용을 해야 되냐면 AI 공장이 필요할 거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계산도 많아지고 쓰는 사람도 많아져서 컴퓨터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만든 GPU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지금 AI 회사들이 투자하는 돈이 약 140조 원, 수천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천억 달러를 왜 투자를 하냐면 그래야지 그 1,400조 원에서 1경 4천조 원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 그 젠슨 왕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은 살려면 집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는 기초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서 나중에는 더 큰 집을 이제 만들면 사람이 더 많은 공간에서 살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집이 만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을 만드는 게 1,000조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베이스도 만드는 것도 1,000조 원인데 이제 1,000조 원에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1,000조 원의 베이스를 까는 거죠. 이렇게 1,000조 원의 기반을 까는 건 좋다 칩시다. 물론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1,000조 원짜리 집을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요. 근데 누가 과연 이거를 살까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아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계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서비스가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 사람들의 인생을 막 확 바꿀 수 있어. 근데 한 개 사는데 몇 천억 원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계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차트가 AI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한계점을 경험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는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AI는 전기처럼 어디에나 있을 것이다. 학교에 공부할 때도, 물건 살 때, 병원 갈 때, 회사 일할 때 언제나 AI가 우리 곁에서 같이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근데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무조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가 뭐냐면 매수 찬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매수 찬스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젠슨 왕은 뭐라고 했냐면, AI가 더 잘 일하게 하려면 아직 개발할 게 많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요슈아 벤지오라는 분이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성공을 거뒀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한계라는 뜻이죠. There will be financial consequences. 이게 바로 그 돈 문제, 그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 달리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수석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거거든요. AI가 발전하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첫 번째는 AI 모델이 점점 효율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계산을 덜 해도 더 좋은 결과를 낸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를 덜 쓰고 시간은 더 빨리, 더 똑똑해지는 AI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GPU 성능이 좋아져서 훨씬 싸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아저씨, GPU 성능이 좋아져서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GPU가 이미 너무 비싸요. 이미 한 개에 4천만 원이거든요. 이거 좀 가격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AI의 혁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 활용은 이제 막 표면만 긁은 단계. 그래서 우리는 전체 수요의 1%밖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쓸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GPU를 쓸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거품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쓸 거라는 거는 저는 이제 100%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페이페이 리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 스탠포드 교수님이거든요. 이분도 AI가 버블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학도 400년 된 학문인데 AI는 지금 70년밖에 안 됐다. AI는 아직 애기 같은 과학이기 때문에 발전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AI는 사실 공간 지능도 있는데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움직이면서 판단하는 능력인데 이것도 달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 한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을까? 저는 얀 르쿤의 그 말이 제일 그 공감이 됐고 제일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메타, 페이스북의 AI 수석 과학자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거품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거품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AI는 실제로 사람의 삶을 돕고 있으니 거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챗GPT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만약 이제 삶을 실제로 돕고 있으니 이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에 투자하는 게 정당하다. 그래서 AI 투자하는 거는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는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로봇은 고양이만큼 똑똑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AI를 통해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요리도 직접 해주고 청소도 직접 해주고 그런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막 계속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고양이보다 지능이 더 떨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처럼 지능이 갖게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만,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고양이보다 덜 똑똑한 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가가 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수 찬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누나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 질문을 얘기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면 AI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얼마나 걸릴 거냐. 그래서 얀 레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순간에 뻥 터지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한계점. 그래서 페이페일리도 지금 AI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훨씬 더 벗어났어. 너 사람 중에 언어 100개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 봤어? 못 봤잖아. 그러니까 AI는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해,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AI가 사람처럼 똑같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새처럼 날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AI가 사람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사람을 능가한다 얘기를 했어요. 젠슨 왕은 이렇게 상관없다. AI가 사람을 이제 대체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 지금 이 순간 AI를 이용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는 뭐 별 상관없다. 우리는 AI를 통해서 사람을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도와주려고 AI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지금 AI가 무슨 역할을 하나 그게 중요하고, 지금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제프리 힌턴인데 AI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20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요시아 벤지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5년 안에는 AI가 회사 직원 수준으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직접 연구를 도와줄 거예요. 뭐 프로그래밍, 로봇 뭐 이런 거 해서. 그런데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미래는 여러 방향이 있으니까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오늘 여기에 있고 그것이 갑자기 오는 일이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딱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걸 찾을 수 없지만, 어찌됐든 AI 어벤져스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듣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이 동영상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도 제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